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1교시 때 만들어놨던 그 조회수 기능을 이제 아작스를 사용한 방식으로 좀 변화를 줘볼 거예요.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릴 때 아작스는 결국 뭐 하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해야, 아작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결국 서버에 요청 보내기, 이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잖아요, 서버한테. 나 이런 거 주세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서버가 그거에 대한 응답을 돌려준다. 그러면 우린 그 돌아온 응답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한다. 이게 아작스를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다예요. 이게 끝이에요. 우리는 요청을 보냅니다. 어디에? 서버에. 그걸 아작스로 보낼 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이 돌아왔을 때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돼요. 이게 아작스 사용 방식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요청을 보내는 그 문법이 우리가 해보지 않은 방식이어서 좀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정말 별거 아니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저는 이 부분을 구석을 걸겠습니다. 뺄까? 그냥 지우죠. 어차피 git 커밋 하나 올라갔으니까 필요하다면 나중에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니까 지웠어요. 디테일에서 지금 조회수 증가하는 부분을 먼저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 다시 다 지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가지고 메서드를 하나 새로 만들게요. public result data, 아이고, result data 제너릭은 일단은 비워놓고요. do increase hit cnt 라고 이름을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int id 메서드 파라미터 하나 받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리턴 타입이 존재하니까 리턴은 일단 에러만 안 나게 만들어주고, 이 친구도 리퀘스트 맵핑 걸어서 요청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얘는 USR 컨트롤러 안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아티클까지는 공통으로 가져가 줘야 되겠죠. 우리가 그걸로 나누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요청 들어오는 이름은 메서드 이름과 동일하게 이걸로 가줄게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는 이것도 달아줄 겁니다. response body. response body를 달아놓으면 얘 뭐 하는 애예요? 응답을 내가 직접 할 거야 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응답을 우리가 따로 이 요청을 브라우저에서 보냈다면 브라우저에 이 응답에 대한 결과가 그냥 그대로 화면에 그려지는 거였고, 지금 우리가 리스폰스 바디를 달아놨는데 리절트 데이터를 리턴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걸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보냈다면 리절트 데이터 형식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좀 전에 삭제했던 그 부분 괜히 다 지웠네. 다시 써볼게요. 리절트 데이터 increase hit cnt rd 점 increase hit cnt. 이거는 우리가 서비스에 만들어 놓은 거는 안 지웠기 때문에 그냥 활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조건 따져서 이 rd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펠 너 실패했어? 물어본 다음에 실패했다면 이때는 리턴 그냥 이 친구 자체를 리턴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리절트 데이터 형식으로 리턴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왔다면 성공의 경우니까 바로 리턴을 해주긴 할 건데 이거 하나만 좀 하고 갈게요. 뭐냐면 별건 아니고요. 그냥 바로 이제 성공의 경우니까 성공의 경우를 리턴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 더 뺄 거예요. 만들어서. 이걸 만드는 이유는 일단 하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여기에는 코드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어쨌든 성공 실패 코드 알고 있을 거니까 얘가 갖고 있는 get result 코드, 그리고 여기 뒤에는 저 친구가 갖고 있는 get message, 그리고 데이터 세팅 해주겠습니다. hit cnt라고 하는 데이터 원 네임, 그리고 실제로 얘는 뭘로 하지? 이렇게 할게요. 그 서비스한테 get hit cnt 메서드 하나 호출해서 실행시키겠습니다. 이때 id 필요할 거고요. 왜냐면 특정 게시물에 대한 정보 가져올 거니까.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없는 거니까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얘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안에서는 얘가 지금 오브젝트로 된 이유는 우리가 제너릭 설정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얘는 인트로 하죠. 어차피 조회수 직접 가져올 거니까 아티클 DAO한테 이런 메서드 또 날려줄 거고,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XML에 가서 실제로 이거 하나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죠. 그리고 얘는 int 리턴 할 거니까 int, 그리고 얘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힛 카운트를 조회하기만 하면 되니까 별 같은 거 쓰지 말고요. 얘만 조회하죠. 그래서 여기 다 필요 없고, where의 id는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아온 id. 그러니까 게시물 중에서 내가 현재 id 넘겨준 그 친구에 대한 힛 카운트, 결국에는 조회수 가져와 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가 가져온 조회수를 이 자리에 남길 거니까 리절트 데이터의 데이터 1 안에 포함되어 있겠네요. 이제 그 상태로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이거를 굳이 바로 리턴하지 않고 따로 뺀 이유는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별거 아니고, 이런 메서드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setData2라고 하는 메서드. RDA, 그러니까 result 데이터 안에는 이런 메서드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가보면 이런 거 안 만들어 놨죠? 그리고 데이터2라고 하는 애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추가하려고 이거 하나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id라고 하는 값과 진짜 id 넘길 건데, 없으니까 일단 만들어 줘야겠죠? 가서 만들고, 이 안에서 얘네들이 해야 되는 일을 바깥에서 받아온 이 id라는 키랑 그리고 id라는 값, 그거를 실제로 이 리절트 데이터 객체 안에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필요해요? 지금 바깥에서 가져온 걸 실제로 이 리절트 데이터 객체가 알 수 있게끔 저장할 거예요. 백업할 거예요. 백업 안 해놓으면 메서드 끝나면서 이런 값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백업하려면 뭐 필요해요? 전역 변수 필요하다는 얘기고, 이거 두 개 그대로 만들어서 데이터2 네임과 데이터2로 바꿔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일단은 오브젝트로 해놓을게요. 이거 제너릭으로 안 하고. 왜냐면 이 제너릭과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는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왜냐면 setData, 세팅하는 방식을 아예 다른 메서드를 하나 빼서 만들었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this.data2name에다가 여기를 뭘로 바꿀까? data2name 이렇게 바꿀까요? 상황이 좀 더 부합하게 data2, 그리고 얘는 int가 아니라 object. 일단 이렇게. 그래서 이 키 자리에는 data2name이라고 하는 애를 넣어줄 거고, this.data2라고 하는 전역 변수 한테는 data2로 받아온 오브젝트 결과를 일단 넣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1과 데이터 1 네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리절트 데이터 객체 안에 실제로 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물 수 있게끔 공간을 하나 열어줬던 건데, 그런 비슷하게 공간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한 거냐면 지금 당장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 리절트 데이터로 데이터를 주고 받으려고 할 때요,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미리 세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지금 굳이 갑자기 왜 아작스 한다면서 리절트 데이터를 왜 건드렸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잘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RD 리턴할 겁니다. 이것까지 세팅된 RD를 그대로 리턴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detail.jsp로 가볼게요. 자, 일단 아작스는 결국 요청을 보낸다, 서버한테 요청을 보낸다 였는데 무슨 기술이었죠? 뭘로 구현해야 돼요, 아작스는? 그쵸,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우리 디테일에서 스크립트 지금 태그 열린 거 없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아작스 통신할 거라면 스크립트 열어줘야 되겠죠? 열어줄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할 거냐면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펑션. 이 자리에 이름은 글 디테일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너무 긴 게 좀 별로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을 좀 의미를 내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자,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자바스크립트 함수일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겠죠. 자,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안에서 실행돼야 되는 로직을 진짜 아작스 요청을 보내는 로직을 넣어 볼 거예요. $.get 이라고 하는 애로 스타트를 합니다. 이거는 jQuery를 사용할 때 우리가 아작스 요청을 get 방식으로 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아작스 아작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요. 방식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꼴 get 방식 얘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를 메서드를 호출하는 형태로 불러놓고요. 이 안에 첫 번째로는 요청 주소를 넣어주면 돼요. 제가 지금 요청 주소를 넣어주면 돼요 라고 해놓고 to increase hit cnt라고 썼어요. 그럼 얘는 누구한테 보내려고 이런 주소를 제가 적었을까요? 네? 네, 컨트롤러.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얘.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쓴 이유. 현재 아티클의 디테일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있는 얘만 바뀌면 아티클의 to increase hit cnt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슬래시가 필요하다면 넣으면 되는데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get 메서드를 실행할 때 이 첫 번째로 오는 인자는 그냥 요청 URL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이 URL 매핑을 찾아서 컨트롤러한테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누가? 자바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이런 함수가 실행이 되면 jQuery 문법 get 방식을 통해서 얘한테 요청을 보낸다. 이게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청을 보낼 건데 자, 그 다음에는 중괄호로 열고 닫아줘요. 그러면 이 요청을 보낼 때 우리가 현재 이 요청은 필요한 파라미터가 있죠. int id 값 하나를 받아야 돼요. id를 받으려면 넘겨줘야 되죠. 그거를 요청을 보낼 때 우리가 파라미터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항상 해왔어요. 쿼리 스트링 혹은 포스트 방식을 써서 서브밋을 할 때는 인풋에 담겨있는 네임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고 쿼리 스트링에 세팅된 키 이름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거 했었죠. 얘도 비슷해요. 자, 제가 id 콜론 했어요. 얘가 뭘까요? 이거예요. 얘가 만약에 idx라고 하는 변수 이름이었다면 여기서 우리가 파라미터 세팅할 때 지금 파라미터 세팅하는 거거든요. 이때 얘가 idx여야 돼요. 그렇다라는 건 얘는 idx인데 얘가 만약에 id였다. 그럼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매칭 시켜야 된다. 우리가 쿼리 스트링에서 실제로 입력되는 키 부분과 파라미터 변수 이름을 똑같이 가져갔던 것과 그리고 서브밋 할 때 인풋 태그에 있는 네임과 파라미터 이름을 매칭을 했어야 됐던 것과 얘도 파라미터를 넘길 때 이 이름이 매칭되어야 하는 것 다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컨트롤러에 있는 메서드가 제대로 된 파라미터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이름이 매칭이 잘 돼야 된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름으로 파라미터를 줄 건데 그때 그 값에 대한 그 값을 이 콜론 뒤에다가 세팅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디 넘겨야 돼요. 어떤 아이디 넘겨야 돼요? 현재 게시글, 얘가 갖고 있는 게시글 아이디를 넘겨줘야 되겠죠. 자, 게시글의 아이디 누가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어디예요? detail.jsp죠. 그럼 누가 알고 있어요? 여기도 이미 쓰고 있네. 번호. 아티클 모델에 담아서 넘겨온 아티클이 알고 있죠. 자,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JSP에서 만든 변수는 스크립트에서 쓸 수가 있는데 스크립트에서 만든 변수는 JSP에서 못 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거 이미 경험해봤던 거긴 한데 지금 스크립트죠. 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이 안에서 EL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우리 해봤어요. 어디서? 여기서. 이 js.jsp를 제가 이름을 JS라고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JSP 파일로 만들었던 이유. 어차피 얘는 태그도 없이 스크립트만 할 건데 굳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이유. 파일을 JSP로 만들었던 이유. 제가 이거 한 말씀 드렸었죠. 스크립트 파일 안에서는 EL은 못 써요. 근데 JSP 파일 안에서 스크립트 태그로 만들어져 있는 그 안에는 EL을 쓸 수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자, 지금 현재 우리 detail.jsp 이 자리에 아티클이 알고 있는 아이디를 파라미터로 세팅해서 넘길 건데 그냥 EL로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값을 남겨줄 거니까. 자,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냥 이것만 해보셔도 돼요. 얘는 잠깐 주석을 걸게요. 아직 쓰다 만 거니까. 자, 얘가 여기서 EL을 이렇게 못 쓴다면 article.id를 콘솔 로그에 출력하고자 했던 얘가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보세요.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로그 안쪽에는 문자를 출력하는 건데 얘만 갖고는 제대로 된 출력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폴더업까지 세팅을 해주고 우리 거 어디 갔어? 개발자 도구 열어주고 그래서 콘솔 보고 있죠? 새로 고침을 했다. 뭐 나와요? 1654 잘 나왔죠? 이거 여기서 찍힌 거예요. 여기 콘솔 로그 잘 찍히잖아요. 자, 근데 제가 이거 홀더업에 안 넣으면 제대로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된 거야? 됐네? 얘는 숫자라도 되네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결과에 대한 이 색깔이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텍스트는 그냥 검은색이고 지금 숫자라다 보니까 약간 푸른빛을 띠고 있어요. 얘는 그냥 숫자로 인식이 돼서 되나 보네요. 타이틀을 넣으면 타이틀? 이렇게? 되죠? 안 될 이유가 없죠. 테스트는 항상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면 돼요. 서버 리로드 됐겠죠? 이렇게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문자가 남았는데 진짜 숫자라서 됐던 거네요. 문자가 남았는데 이런 문자를 따옴표 없이 쓰면 진짜 값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변수 없는데? 라는 식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스크립트 안에서. 그래서 문자일 때는 따옴표를 꼭 넣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얘는 숫자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으니까 그냥 써도 되겠네요. 그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았고 이 아티클의 아이디를 여기 이 아이디라는 키한테 밸류로서 세팅하고 싶다라고 명시가 된 거니까 그럼 이 요청 넘길 때 이런 파라미터 같이 넘어가겠죠. 그렇게 세팅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 중괄호 파라미터 세팅하는 중괄호였죠. 여기 해당 이 앞에 있는 요청에 대해서 내가 파라미터를 이런 식으로 세팅할 거야 라고 해놓은 거고
이 중괄호 뒤에 콤마 하나 찍은 다음에 펑션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이 펑션은 뭐냐면 아작스는요 요청을 보냈죠. 파라미터를 세팅했어요. 그럼 이 요청에 서버한테 요청을 보냈을 때 그거에 대한 응답에 대한 결과를 이 콜백 함수로 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요청을 보냈고 그거에 대한 응답이 왔다면 이 함수 안에서 그 응답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아작스는 이런 식으로 콜백 함수가 다 하나씩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은 그러면 어떻게 받아오는데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로 받아와요. 자, 얘는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얘도.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중괄호 끝나면 이 뒤에 이런 걸 하나 넣어줍니다. 자, 이 제이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이슨이 맞아요. 근데 제이슨은 여기에 입력한 이 제이슨은 어떤 역할일까요? 확장자 많이 비껴나간 말은 아니지만 자,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온 데이터의 타입을 넣어주는 자리예요. 우리가 만약에 제이슨 타입이 아니라 XML 타입으로 데이터를 응답을 받았다? 그럼 여기에 XML 넣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HTML로 받았다? 그럼 HTML 넣어주는 거고 텍스트로 받았다? 그럼 텍스트 넣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돌려받은 응답에 대한 그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이 get 방식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고 다른 방식,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작스 이런 방식도 있다고 했죠? 이 방식에서는 이 디테일들이 살짝씩 달라져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요청 URL 주소 그리고 파라미터 세팅 그리고 콜백 함수 그리고 데이터 타입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외적으로도 뭐가 되게 많은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심플한 방식이에요. 이 get 방식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구글링 해보시면 정말 많은 방법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실제로 이 콜백 함수라고 하는 친구가 데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어떤 값을 가져오는지 우리가 눈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데이터 자체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요청을 성공적으로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요청에 넘어갔을 때 그거에 대한 응답 결과가 얘한테 있다면 이 콘솔.log으로 찍은 이 데이터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겠네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요청 누가 받는다고요? 컨트롤러에 있는 이 친구가 받겠죠. 얘가 받아서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네요. 실행이 됐는데 이 메서드 자체는 리턴 타입이 뭐예요? 리절트 데이터죠. 자, 리절트 데이터를 리턴을 하겠대요. 그러면 요청이 들어왔고 실패의 경우를 걸렀는데 여기에 걸리지 않았다면 얘가 넘어갔겠네요. 이 RD 눈으로 보세요. 지금 이거 안 했네요.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함수를 실행한 적이 없어요. 실행하는 거 하나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냥 이거 복사하죠. 기니까 이러면 그냥 함수 실행하는 거니까. 자, 콘솔에 뭔가 찍혔어요. 지금 우리 콘솔 로그로 데이터라고 하는 이 펑션이 받는 응답 결과를 이렇게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를 찍어보니까 뭐 나왔어요? 이거 뭐예요? 그쵸? 우리가 만든 리절트 데이터 객체 그대로가 넘어왔어요. 어떻게 알아요? 리절트 코드도 있고 메시지 있고 페일 있고 석세스 있고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1 네임, 2 네임 다 있죠. 심지어 우리가 세팅한 값들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do increase hit CNT라고 하는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메서드는 response body, 내가 직접 응답할 거야 라고 해놓고 리절트 데이터를 리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요청의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스크립트죠. 그 리절트 데이터를 스크립트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동안 리스폰스 바디가 붙어있는 컨트롤러 메서드들을 브라우저에 직접 화면을 그렸어요. 그거는 왜 그랬던 거냐면 그 브라우저에 화면을 그리게끔 하는 그 메서드한테 요청을 보내는 주체가 누구였어요? 브라우저였죠.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요청 주소를 넘기면 그 요청에 대한 결과로 화면을 내가 직접 응답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브라우저의 응답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요, 이렇게 날리면요, 여기엔 리절트 데이터가 왜 안 나와? 파라미터 세팅을 안 해줬죠? 1번 글 있겠죠, 우리? 이거예요.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 이거잖아요. 리스폰스 바디 붙어있는 메서드인데 리턴 타입이 리절트 데이터야. 그리고 리절트 데이터를 리턴하고 있어. 그러면 해당 글에 대해서, 해당 그 요청에 대해서 그 응답을 그 메서드가 직접 내가 할 거야 했으니까 리절트 데이터 자체가 화면에 그려진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방식. 근데 이걸 화면에 그렸던 진짜 이유는 그 요청을 보낸 주체가 브라우저였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요청을 보냈으니까 브라우저한테 응답을 돌려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였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요청의 주체가 어떻게 됐어요? 스크립트에서 요청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청을 보낸 주체한테 응답을 줘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서버 간에 통신하는 방식, 요청을 보내면 그 요청을 보낸 애한테 응답을 돌려준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룰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든 이 메서드는 리스폰스 바디가 달려있지만 화면을 브라우저에 그려내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한테 이 RD를 돌려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 RD를 여기 console.log로 찍어보니까 리절트 데이터 객체 형태 그대로가 넘어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 이해되실까요? 요청의 주체에 따라서 응답을 받는 애도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응답을 받는가? 그건 누가 요청을 보냈는가랑 동일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얘는 실제로 지금 이 글에 대해서 조회수가 뭔지 알려주고 있어요. 데이터 원 네임이 hist인데 조회수죠? 얘가 값이 1이네요? 그럼 얘는 지금 조회수가 1이에요. 근데 화면에 안 나오죠? 왜 안 나와요? 우리 원래 보여주고 있던 건 지웠고, 이제 스크립트가 요청을 보내서 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리절트 데이터 형식으로 받아올 수 있게 만들어준 것만 했는데, 얘는 애초에 아티클에 들어있는 변수 가지고서 그냥 보여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크립트가 받아온 이 응답의 결과,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화면을 갈아 끼울 겁니다. 어느 부분을 갈아 끼울 거냐면 얘를 갈아 끼울 거예요. 얘를. 여기 지금 0이라고 나와 있는 이 값을, 이 부위를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얘만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쓱 바꿀 거예요. 데이터는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console.log는 지우도록 하고, 여기에 선택자로 하나 찾아낼 건데 우리가 아직 지정한 게 없어요. 이 조회수 부분에 따로 뭐 명시를 해준 게 없어서 이거 하나만 넣어줄게요. 얘를 스판 태그로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이 스판한테 아이디 하나 부여하겠습니다. 뭐 클래스를 줘도 되고 아이디를 줘도 되고 상관없는데요. 지금 클래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얘만 콕 집어낼 건데 굳이 클래스를 쓰면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아이디를 부여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골라 쓰시면 됩니다. 얘는 이런 이름을 하나 복사해서 이것만 소문자로 바꿔줄게요. 해당 스판 태그의 아이디가 그냥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선택자 안에서 샵 이걸로 찾아낸다면 지금 누구 찾았어요? 스판 태그. 그러니까 지금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 스판 태그를 찾아냈죠. 그 스판 태그를 찾아내서 그 뒤에 이런 걸 할 겁니다. 얘는 뭐 같아요? 자, 우리가 그 맵에서 사용하는 is empty, 걔는 is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비어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이수 없죠. 그냥 empty예요. 얘는 비우는 겁니다. empty 자체가 비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JSP 아티클 매니저 때인가 JDBC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가 맵을 사용하면서 이 맵 객체 자체가 비어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조건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거는 메서드 이름이 isEmpty였어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is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얘는 그냥 empty니까 비워버리는 겁니다. 뭘 비우겠어요 그러면? 스판 태그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값을 그 article.hitcnt라고 하는 EA를 통해서 값을 꺼내고 있던 그 친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비워서. 이 스판 태그가 가진 텍스트들을 그냥 비워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직 안 끝났어요. HTML이라는 태그를 메서드를 사용할 거예요. 태그가 아니라. 자, 얘는 뭐 하는 애일까요? 사실 이름만 보고 완벽하게 유추하기는 쉽진 않아요. HTML은 우리가 알고 있는 HTML은 그냥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인데 여기 메서드 이름이 HTML이에요. 자, 얘는 뭐 하는 애냐면요. 지금 제가 메서드를 실행하는데 이 안에 아무것도 안 줬죠. 그러면 지금 이 empty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썼다고 했을 때 이 태그가 갖고 있는 이 선택자를 통해 골라진 태그 있죠. 그 태그가 갖고 있는 그 값을 리턴해줘요. 근데 얘를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이 안에 인자를 넣어주면요. 이 태그가 갖고 있던 값을 없애버리고 인자로 준 이 값으로 변경시켜줘요. 그러니까 기존의 JSP가 그려놓은 결과 뭐 0이었다면 얘를 냅두고요. 그 위에 덧붙여요. 이 ASD라는 텍스트를 그냥 위에 씌워버려요. HTML은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실 얘도 그냥 없애고 기존에 있는 걸 없애고 그 위에 덧칠한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인풋티를 방금 전에 넣으려고 했던 이유는 이게 좀 더 흐름상 매끄러워서 완전히 한번 비워주고 나서 새로 그리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 없어도 기능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루어지는 일은 그냥 넣어준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내가 바꾸고자 하는 값은 누구예요? 실제 조회수겠죠. 실제 조회수 누구한테 들어있어요? 데이터. 얘가 갖고 있죠.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애 중에 누구? 데이터 1. 우리가 이거 한번 또 찍으면서 같이 볼게요. 자, 이러면 이 데이터 안에 어떻게 들어있는지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대요. 지금 hitcnt 이게 조회수인데 조회수에 대한 조회수 이름 알려준 거고 데이터 1은 실제로 조회수겠죠. 이거 꺼내겠다. 자, 제이슨이 편한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객체로 받아왔어요. 제이슨 객체로. 객체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 꺼냈을 때 우리 점 뭐 하죠. 지금 제가 쓰는 방식 데이터.데이터1 하면 그냥 데이터 1 값을 쓰겠다 라고 한 거예요. 제이슨. 우리가 객체 계속 써봤으니까 이 방식 제일 편하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얘는 1이고 얘는 1이고 얘는 2예요. 근데 이거 참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실제 조회수는 2인데 얘는 왜 1이라고 보여줄까요? 자,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얘는 이제 디테일이 하는 일은 그냥 가져와서 보내주고 그거 가지고 디테일에서 그려내요. 그쵸? 근데 실제로 스크립트로 요청 보내서 가져온 결과는 하나 올라갔는데 얘는 지금 안 올라갔어요. 이거 왜 그래요? 따로 요청 보내서? 자,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가 먼저 실행된다? JSP가.
우리 지금 조회수를 증가시키는 로직을, 그 증가시키는 요청을 누가 보내요? 스크립트가. 근데 스크립트가 JSP보다 늦게 실행되죠. 그러니까 JSP는 먼저 그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라면 얘가 요청을 먼저 보낼 거고, 보낸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근데 얘가 먼저 되기 때문에 화면을 다 그려놓고 나서 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증가된 값을 갖고 있지만 얘는 적용을 못 시킨다라는 거죠. 상황 이해되실까요? 스크립트가 JSP보다 늦으니까. 이 개념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개발하다 보면 분명히 이거에 대한 혼돈 때문에 막 이게 왜 안 돼? 하는 경우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JSP가 항상 스크립트보다 먼저다. 자, 지금 이게 했는데 안 된 건가? 아직 안 해본 거구나. 어때요? 3 됐죠? 이거는 콘솔 로그를 하나 찍어봐야 더 명확하겠네요. 같이 좀 비교를 하면서 봐야 맞겠다. 데이터도 하나 찍고, 데이터 1도 하나 찍고, 이렇게 여러 개 찍어봅시다. 자, 보세요. 새로 고침했어요. 얘 4래요. 지금 얘 뭐예요? 4. 실제로 4. 잘 들어왔죠? 이제 적용된 거네요. 이 값이 원래 JSP가 먼저니까 이것보다, 그러니까 원래 진짜 조회수보다 1 낮은 값이 여기 화면에 계속 그려지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코드를 이 스판 태그 찾아가지고 이걸로 갈아 끼워 라고 했더니 얘가 일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티가 안 나요.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얘가 쓱 바뀌는 걸 못 봐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별건 아니고 그냥 함수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이 펑션 안에서 얘를 잠깐 주석을 걸어놓고, 이거는 이렇게 하죠. 실제로 커밋 할 때 같이 남겨드릴 거예요. 자, set time ou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나 있어요. 스크립트에는. 잠시만요. 자, 이 메서드는 뭐 특별한 거 아니고요. 내가 이 함수 실행할 건데 딜레이를 걸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걸 그냥 코드 밖에서 써놓으면 스크립트가 실행되자마자 얘는 할 거잖아요, 일을. 내가 정의해놓은 함수를 실행할 거예요. 근데 이 setTimeOut으로 우리가 이런 걸 딜레이를 걸 수 있습니다. 실행되는 시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실행을 시킬 때 2000ms만큼 늦게 딜레이 시켜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단위는 밀리세컨드라서 대략 한 2초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0이면. 자, 그러면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새로 고침을 누릅니다. 뭔가 잘못됐다. 네. 이거 안 했다. 자, 다시. 어때요? 화면이 깜빡거렸나요? 그냥 얘만 쓱 바뀌었죠? 동기는 얘가 깜빡하면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전혀 없이 얘만 쓱 하고 바뀌었죠? 그리고 실제로 값은 5가 맞죠? 이렇게 갈아 끼워줍니다, 값을. 근데 진짜 쓱. 쥐도새도 모르게. 여기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얘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눈치채기 어려워요. 그렇게 쓱. 여기 원하는 부분만 바꿔 끼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아작스 처음 사용해 본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눈으로 보기 위한 경우니까 실제로는 이런 걸 쓰면 안 되겠죠? 이거는 뭐 실제로 뭐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쓰시는데, 그게 아니라면 얘는 쓸 필요가 딱히 없는 애긴 한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작스를 사용하는 문법에 대해서 처음 배웠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 인풋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충 느낌은 왔지만, 이 HTML이라고 하는 이런 메서드는 우리가 느낌조차도 유추하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기 전까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던 메서드였어요. 근데 오늘 이제 처음 배웠죠. 자, 스크립트 공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배운 이 HTML 메서드 구글에 쳐요. 자바 스크립트 HTML 메서드 이렇게 소가로까지 입력해요. 그럼 얘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겠죠. 자, 근데 제가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 HTML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얘랑 유사한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름이 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쓰면 좋은 것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사한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스크립트에 대한 공부, 우리가 메서드 엄청 많은데 이거 다 알고서 개발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뭐 하나 새로 배우면 그거 검색해보고 그거랑 연관된 애들 나온 거 가지고 아, 얘는 또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구나 하고 머릿속에 한 번 정도만 넣어놓으면 나중에 이런 상황? 나 그때 이거 검색해서 봤던 것 같은데? 요거랑 비슷한 애가 누구였던 것 같은데? 그럼 걔 찾으면 또 나올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 상황에 맞는 메서드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스크립트는. 실제로 개발할 때도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쭉 보면은 여기 이런 거 지금 보면은 jQuery HTML 내용 가져오기 변경하기 이런 거 있으면서 HTML이 있는데 지금 우린 처음 보는 append라고 하는 친구가 또 생겼네요. 이런 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인자를 넣지 않고 얘만 썼을 때 얘는 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를 그냥 갖다 줘요. 이게 결과래요. 이게. 자, 보면은 코드가 이거예요. 지금 ID 테스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테이블한테 걸려있는 아이디고요. 이걸 찾았어요. 선택자로. 그리고 HTML 메서드를 사용했어요. 인자 없이.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내가 선택자로 준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친구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이만큼을 그대로 가져왔다 인 거잖아요. 그쵸? 인자가 없는 경우. 근데 인자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면 결과가 어딨어? 아, 이렇게 나왔다? 이것도 이렇게 보여주지. 그냥 원래 있던 이거를 대신해서 얘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방금 해본 거. 그리고 append. 자, append는 이거, 중요한 건 이거. 기존 내용을 유지한 상태로 밑에다가, 뒤에다가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append는 뜻 자체가 추가한다의 개념이 들어있죠. 우리가 append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추가예요, 추가. 그러니까 얘는 기존의 HTML 메서드는 원래 있던 내용을 없애버리고 내가 요 안에 넣어놨던, 인자로 넣어놨던 애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라면 append 같은 경우는 진짜 원래 있던 내용은 그대로 근데 그 뒤에다가 갖다 붙인다, 추가로 갖다 붙인다의 개념. 그러면 지금 우리 코드에서 예를 들어 여기를 HTML이 아니라 append로 썼다면 보세요. 일단 뭐야? 왜 안 바뀌었어? append로 바꿨는데 empty를 했구나. 이걸 빼겠습니다. 이건 지우는 거니까 그냥 append를 했다면 차이를 명확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HTML은 이거 empty 빼고 HTML도 보여드릴게요. HTML로 다시 바꿨습니다. 얘는 empty가 없지만 어차피 기존의 거 지워버리고 얘로 갈아 끼워요. 근데 append는 기존의 걸 남겨둔 채로 뒤에 갖다 붙는다. 이해되시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누가 더 유용하겠다라는 게 보이죠, 벌써. 근데 append만 있는 게 아니에요. append to, prepend to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before랑 after도 있어요. 다 유사한 것들이에요. 다만 적용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실제로 구글링을 해보셔서 이런 상황일 땐 이게 더 유용하겠다라는 거를 간단하게나마 머리에 넣어 놓으시면
이제 앞으로 이런 기능을 써야 될 때 골랐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HTML을 검색했더니 어펜드가 나왔어요. 근데 어펜드를 검색해보면 또 다른 것들이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새로운 메서드들을 공부해 나가시는 방법, 그게 스크립트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얘는 그러면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하고 인프티도 넣어놓을게요. 자, 이거는 빼겠습니다. 콘솔 로그는 어차피 개발자 도구에서 진짜 확인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뭔가 개발하는 중간에 확인을 해야 될 때는 살려놓는 게 맞지만 이 기능 끝났잖아요 이제. 그래서 안 건드릴 거예요. 그러면 콘솔 로그를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지워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로 커밋을 하나 남기도록 하죠. 자, 아작스 처음 사용해보는 방식이었어요. 여기서 네. 세팅하우스 쓸 때 음흠. 따로 생성하고 그 함수 안에다 넣었잖아요. 음흠. 근데 그냥 그거 빼고 그냥 세타임만 하고 그냥 쓰면 안 돼요. 잠깐만, 다시. 여기 달러 풍선 안에다 넣었잖아요. 세타임. 아, 이렇게. 쟤네를 그냥 빼고 그냥 저거 실행하면 이렇게? 네. 될걸요? 잠깐만. 이거 안 될 수도 있어요. 된 건가? 확인해보자. 소스. 적용됐네? 됐네? 되네요, 얘는. 이거는, 큰 의미는 아니고요. jQuery,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그냥 함수 실행할 때 그냥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는 아까 또 봤지만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달러 펑션 이거는 jQuery 식으로 함수를 실행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의미는 없어요.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랑 jQuery랑 혼용해서 쓸 수는 있는데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앞부분에는 jQuery를 썼는데 뒤에는 자바스크립트 바닐라로 쓴다? 이런 건 잘 안 돼요. 앞에는 뭐 바닐라로 가져왔는데 뒤에는 jQuery 메서드를 쓴다?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썼던 건데 얘는 상관이 없나 보네요. 뭐 큰 상관 없어요. 되기만 하면 되죠. 커밋을 마저 할게요. 됐어. 뭐야? 자, 커밋은 완료를 했고 쉬는 시간을 또 가졌다가 15분에 마지막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